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해서 마지막 2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먼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합의 프로토콜을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프로토콜. 합의 프로토콜 기본이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급 증명하고 인센티브, 블록 인센티브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급 증명하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분산된 블록체인, 모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원장이잖아요. 원장 거래 장부잖아요. 거래 장부인 블록체인을 일관성 있게 동일한 버전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합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급 증명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좀 일단 염두에 두고 봅시다. 여러분 잘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의 특징이 기존의 우리 금융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게요. 이거는 그 인터넷상에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심지어 이렇게 거래 장부를 만드는 채굴자로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익명, 인터넷상에서 익명 기반의 P2P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을 특정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개인 간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P2P 시스템이고, 익명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뭐 신원 확인하는 이런 과정 전혀 없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고 또 P2P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일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 정보를 보낼 때 그 정보가 일정한 시간 내에 참여자들한테 전달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전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인터넷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화망 같은 이런 거는 뭐 내가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은 내 목소리가 150ms 이내에 상대방 전화기까지 도착한다, 이런 게 이제 망을 원래 설계할 때 그렇게 지연 시간이 일정한 지연 시간이 보장되어도 이렇게 설계하지만, 인터넷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지연 시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정보가, 거래 정보나 블록 정보가 채굴자들한테 아니면 다른 참여자들한테 언제 도착할 건지 이런 걸 보장을 사실 전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익명 기반의 P2P 시스템에 구현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참여자들 간의 어떤 뭔가에, 우리가 지금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이제 블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합의를 이루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비트코인에서 블록을 채굴한다, 이런 거는 블록 채굴 거래성인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정해진 구간 동안 발생한 거래들을 검증한 후에 순서대로 블록에 일단 저장을 하고, 그 순서대로 저장된 거래들이 누구나 유지하는 블록체인에 동일하게 이렇게 그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블록체인에 연결된 블록에 포함된 거래는 장부상에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걸로 이렇게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유지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든 그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각각의 블록에 들어있는 정보가 내용이 당연히 동일해야 되고, 당연히 거래의 순서가, 저장된 거래의 순서가 당연히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채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채굴자라고 그러는데, 블록 채굴자는 누구든지 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블록의 합의 문제라는 게 뭐냐?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한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는 걸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모든 채굴자가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라 하면 순서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순서까지 다 포함해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승인하는 거죠. 합의를 해서 나도 승인하고 너도 승인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합의를 해서 다 이렇게 승인하는 거죠. 동일한 블록에 대해서 그렇게 승인하고, 승인된 블록은 모든 참여자가 자기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여자의 블록체인이 동일한, 동기화된,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된 그런 블록체인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거래 장부를 보고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을 싱크로나이제이션하는 문제, 동기화하는 문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블록에 대한 합의 문제거든요. 합의 문제. 근데 이 합의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전제 조건이 네 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첫째,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들 있잖아요. 채굴자. 이 채굴자가 자발적으로 많은 채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채굴자, 몇몇 사람 채굴자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채굴자 참여가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추가돼서 승인되는 그런 블록은 반드시 정직한 채굴자에 의해서 정직하게 생성된 그라야지 되고, 그러니까 부정직한 채굴자가 부정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블록은 반드시 리젝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합의 작업은 특정한 참여자에 의해서 컨트롤되면 안 된다. 그래서 충분히 파워가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블록을 만드는 파워가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유지할 수 있는 이 누구든지 유지할 수 있는 분산된 블록체인은 반드시 동기화된 상태로, 동일한 그런 동일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어떻게 충족이 되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충족이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블록체인이 동기화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동기화가 되지 않고 그 참여자 그룹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갖다 유지를 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더 이상 동일한 장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블록체인이 하드포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드포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동기화된 상태가 깨지는 그런 상황을 하드포크가 발생해서 블록체인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하드포크가 두 번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뭐 만들 때였습니까? 비트코인 캐시 만들 때. 블록 크기를 늘리자. 못 늘리겠다. 이렇게 딱 나눠진 거죠. 그래서 늘리자는 그룹은 블록체인을 8MB로 늘린 블록을 채굴하고 승인하는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때부터는 블록체인이 두 개가 된 거죠. 두 개. 그 다음 또 한 번 하드포크 일어났잖아요. 그건 뭡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골드. 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동기를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룹 내에서만 이렇게 동기가 맞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동기화된 블록체인을 유지하겠다. 근데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 왜 쉽지 않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익명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떤 투표 같은 걸 통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그러면 그 공격자가 하든지 그 투표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갖다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작하는 공격을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것처럼 10일 공개라고 합니다. 10일 공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투표한 그 정보가 일정한 시간 내에 각 참여자들한테 도달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P2P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지연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 명시적인 합의 메커니즘, 보통 명시적인 합의 메커니즘 이런 이제 투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투표 또는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채굴자를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이런 작업인데,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누가 참여할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며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이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인 그런 익스플리시트한 그런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게. 근데 이 문제를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풀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진 거죠. 이 문제를 풀었다. 이게 그 작업 증명하고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적용하면은 이게 풀린다 하는 걸 갖다 증명해서 실제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 작업 증명하고 인센티브 개념 자체를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하게 명시적으로 투표하고 명시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블록을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적용한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묵시적인 그런 방법을 쓴 거죠. 임플리시트하게. 그게 뭐냐면 채굴자가 블록을 만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합의 규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블록을 만드는 작업, 채굴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은 블록 승인에 대해서 저절로 합의에 도달하고, 그 다음 그 결과로 블록체인이 동기화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이 합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자기가 뭐 실수로 뭘 잘못했든 아니면 다른 의도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합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이런 구조로 동작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생성에 참여하는 모든 채굴자가 정직하게 열심히 블록을 만들어야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그 자기한테 무슨 뭐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합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게. 일부러 자기가 손해되는 그런 일을 자기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전제 조건 이 네 가지. 합의 정책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합의 프로토콜이 성공하려고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일단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채굴자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충분히 분산성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정직한 블록은 절대로 블록체인에 연결되면 안 된다. 이러죠. 적합한 블록만 반드시 생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블록은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블록체인에 연결이 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채굴자가 자기가
부정직하게 블록을 하나 만들면은 그건 다른 채굴자들한테 전부 다 리젝트가 돼가지고 블록체인의 연결 자체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네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블록체인은 모든 채굴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가 가지는 블록체인이 동일한 블록체인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블록체인. 그 동기화된 블록체인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그 합의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일단 두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건데 하나는 인센티브 정책을 썼고요. 그러니까 블록 채굴에 성공하는 채굴자한테 블록 보상 10.5 비트코인 블록 보상하고 그 블록에 포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블록 보상 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내가 제시된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는 작업을 했다는 증명을 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보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정책이고요. 이거는 인센티브지만 이거는 작업 증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채굴자가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 비용을 투입해서 블록을 만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이런 정책이죠. 그죠? 이 작업 증명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이고, 인센티브는 자기한테 보상을 받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앞에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자발적인 참여 유도, 충분한 분산성을 유지하고 적합한 블록을 생성하고 동기화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이 네 가지가 지켜지도록 보장을 하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한번 볼까요? 우선 인센티브부터 보죠. 인센티브 개념은 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블록을 채굴한, 블록을 최종적으로 만든 그런 채굴자한테 블록 보상하고 거래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자기가 만든 블록의 첫 번째 코인베이스 거래로 이 블록 인센티브를 자기 주소로 이렇게 지불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블록을 딱 만들어서 그 블록 체인의 맨 뒤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만든 그 코인베이스 거래가 승인이 된 거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지불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중도에 자기가 만든 블록이 승인이 취소가 됐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제거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은 코인베이스 거래를 통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날아가는 거지. 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던 작업 증명 비용만 남고 이 블록에서 지급한 블록의 코인베이스 거래로 지불한 보상은 날아가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 어떤 이유였든 간에 자기가 이 블록 채굴자가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연결해서 승인을 한 이 블록이 취소가 되거나 거절이 되면은 블록 인센티브도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조잖아요. 원래 이 개념 자체가. 그런데 중도라는 얘기는 블록 승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중도의 블록 승인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네.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블록도 못 만드는 상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채굴에 성공했어요. 채굴에 성공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채굴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에다 연결하겠죠. 연결하고 그 블록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채굴자한테 모든 그 참여자한테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블록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블록 채굴자가 이렇게 체인이 있고요. 이렇게 체인이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채굴자가 블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블록을 만든다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블록 채굴할 때 이렇게 좀 공부를 했는데 이 블록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블록을 만드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냐면은 이 블록 헤드에 블록을 만들 때 블록 헤드에 제일 첫 번째 블록 헤드에 첫 번째 필드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이전 블록에 대한 해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을 한다. 내가 채굴자가 블록을 만든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 맨 마지막에 요거를 갖다 만들었다 보자고요.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최종 요게 블록 그 채굴된 블록이잖아요. 채굴된 블록 여기에 이제 여기 거래 중에 코인베이스 거래 자기 보상도 이제 지불한 그런 게 포함됐겠죠, 그죠? 이 블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블록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브로드캐스팅. 네.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채굴자들이 이제 다 이 블록을 다 받겠죠. 그죠? 받으면 있잖아요. 받으면은 자기가 체인에 연결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채굴자가 이 블록을 받았어요. 이렇게 채굴자한테 전달해 왔어. 그럼 자기들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그죠?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최신 블록이 되려면 이 블록을 가져와서 자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순간 이게 왔어.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수신한 이 블록에 이 블록 채굴자가 만든 이 채굴 블록이 와서 블록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해시 포인트 이 블록의 해시 포인트가 뭘 가리킨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록체인의 최종 마지막 블록을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블록을 만들어서 브로드캐스팅한다 이런 의미는 누군가가 이렇게 그거를 받아가지고 오케이 네 블록 만든 거 맞았다. 그러니까 그걸 네가 블록체인으로 연결해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연결하면 바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근데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승인이 취소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취소가 된다. 잘못 만들어졌다. 네?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 채굴자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거절한다 이런 이야기 뭐냐면 이게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코인베이스 거래 12.5 코인을 지불한 게 아니고 뭐 20비트 코인을 지불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록 자체가 인밸리드하게 부적합하게 만들어지면 이것 자체를 아예 리젝트를 하는 거죠. 리젝트.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에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거절하는 리젝트. 그죠? 그러면은 이 자체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자기 블록에는 들어있지만 다른 사용자들의 블록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블록을 검증할 때 당연히 리젝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블록은 제대로 만들었어. 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이게 저기 승인 그 취소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시점에 다른 채무자가 또 채무를 성공해갖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얘가 채굴자가 이렇게 보내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다른 채굴자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채굴 블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블록의 해시 포인트도 당연히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이걸 가르치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채굴자가 채굴할 때는 지금 있는 블록체인 맨 마지막 블록을 갖다 이렇게 저기 가르치게 그렇게 해시 저기 이 블록의 그 해시 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보면은 마지막 블록이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채굴자가 만든 이 그 블록이 취소가 되거나 거절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후에 또 계속 10분마다 블록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어지면은 어디에 연결이 된다 그럴까요? 이게 1이고 이게 2라고 보면은 이후에 만들어지는 블록들이 1에 연결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2에 연결이 되고 여기는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실제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 뭐냐면 블록체인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1, 2, 뭐 100, 101, 102, 103, 104 이렇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거라고. 요렇게. 이게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인에서 이 101번 블록은 체인에서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101번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101번 블록을 만든 채굴자가 만든 코인베이스 거래도 당연히 없어져요. 그런 개념인데 그걸 제가 지금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좀 약간 설명했는데요. 그런 개념. 이게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취소가 된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다른 채굴자나 다른 참여자에 의해서 아예 블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블록한테 경쟁해가지고 내가 지는 경우. 둘이서 만들었어요. 둘이서 만들어 동시에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이 저기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했는데 내가 만든 블록이 다 경쟁자 채굴자한테 경쟁해서 졌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두 개의 블록을 만드는데 내가 만든 블록이 다른 경쟁자의 블록에 비해서 경쟁해서 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만 사실 알면은 합의 프로토콜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 인정을 못 받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를 갖고 이게 사실은 이제 투표의 문제거든요. 투표. 채굴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채굴자가 많이 있는데 채굴자가 두 개를 받았다. 두 개를. 옆 사람들 물어봤을 때 이게 누구의 비중이 맞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채굴자다.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 뒤에 이렇게 여기쯤 가서 설명하려고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만 알면 사실은 안 해도 돼. 내가 설명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안 해봅시다. 두 채굴자가 동시에 뭐 동시라는 게 거의 동시에 이러는 거죠, 그죠? 거의 동시에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채굴자한테 이런 블록체인인데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A이고 이게 B라고 봅시다. 어떤 채굴자한테서 채굴자 1번이 받았을 때 이렇게 됐다. 내가 A 블록에 투표할 건지 B 블록에 투표할 건지를 결정한다. 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절대 다수가 이렇게 그 블록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블록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게 나는 이 블록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두 개가 됐을 때 그러면 나는 이 블록에 투표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 두 개가 왔으면 나는 A 블록에 투표한다. 나는 B 블록에 투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채굴자. 이 채굴자 1번이 블록 A에 투표한다, 블록 B에 투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장을 먼저 한다. 저장을 한다는 건 사실 이게 내가 적합한 블록이 들어오잖아요. 적합한 블록이 들어오면은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그 저장을 하는 순간 이 책이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둘 중에 나중에 사실은 어느 게 생존할지를 모르는 거라고. 블록체인상에서 어느 게 생존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적합한 블록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 하나를 리젝트한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리젝트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적합한 블록을 계속 살아남으면은 자기 블록체인은 그 중에 블록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지. 내가 채굴자인데 채굴자가 A하고 B 중에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게 투표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 새로운 블록을 받으면 채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채굴자는 자기가 지금 채굴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왜냐면 지금 블록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블록 채굴을 하겠죠. 거래 지금까지 자기가 모으는 거래를 가지고 또는 자기가 모으는 거래 중에 이 새로운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거래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블록에 담아가지고 블록 채굴 작업을 한다고요. 작업 증명 작업을 하겠죠. 그죠? 이런 블록을 하나 채굴자가 내가 블록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해시 포인트 해시 포인트를 하겠죠. 해시 포인트를 여기 있는 해시 포인트를 어디에다 연결하냐? 어디에다 연결하냐? 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연결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연결할 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해시 파워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해시 파워를 가지고 열심히 블록을 채굴할 텐데 어디에다 연결할 거냐 이걸 제일 먼저 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정했다. 여기를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이렇게 연결하고 채굴 작업을 진행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 둘 중에 B를 승인한다 이러는 거야. 그럼 다음 블록이 완성돼서 들어올 때까지는 뭐가 승인될지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나는 그러니까 여기다 승인하는 거지. 다음 작업.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올바르려고 그러면은 내가 만든 이게 여기 연결돼 가지고 살아남는 게 그게 나한테는 제일 해피하고, 그죠? 또 아니면은 다음에 내가 만든 블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만든 블록이 B에 연결될 수도 있고 A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선택한 이 블록에 다음 만든 블록, 내가 만드는 블록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채굴자가 만드는 블록이 B에 연결될 확률이 A에 연결될 확률보다 높으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채굴자가 이런 조건에서 B를 선택하는 채굴자의 해시파워의 총량이 A를 선택한 해시파워의 총량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B가 선택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를 포함해서 전체의 한 90% 정도가 전부 다 B를 선택했다. 그러면 전체 해시파워의 90%가 그 다음에 블록으로 막 생성하는 채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90%의 확률로 그 다음에 여기 B가 선택돼서 B 다음에 블록이 연결될 확률이 90%가 되는 거죠. 이거는 10%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B 블록이 90%의 투표를 받았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B가 100% 이렇게 되면 B가 100% 이렇게 다음에 블록 연결된다는 보장은 안 되지만은
확률적으로 90%의 확률을 가지고 B가 블록체인에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개인이 만약에 채굴자라면은 블록을 만들어도 사실상 블록체인에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드는데 네, A 쪽 작은 사람은 A A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보죠. 내가 이걸 보죠. A하고 B가 이렇게 이제 그 A하고 B가 거의 동시에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해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브로드캐스트 했어. 그러면 채굴자다. 채굴자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오지만 같이 오진 않겠죠. 동시에 올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뭐 조금의 시차를 가지고 오겠지. 그러면은 이 채굴자 1번이 A하고 B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개 다 적합한 블록이 왔다.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먼저 온 순서. 왜 먼저 온 순서, 먼저 온 걸 갖다 선택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라고요. 계산을 많이 빨리 시작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빨리 계산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블록을 채굴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바보가 아니면은 그다음 두 번째 도착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이라도 먼저 채굴을 한 채굴자가 유리한 투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해시파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채굴해가 성공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까운 데는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채굴된 블록에다가 연결하는 이런 채굴 작업을 하는데 저 지구 반대쪽 거기에는 캐나다 쪽에서 누군가가 늦게 만들어가지고 생성한 블록이 미국에 있는 채굴자한테 빨리 도착하는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채굴자가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채굴한 블록을 가지고 자기 채굴 작업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 이미 채굴 작업을 자기가 시작하기 전에 다 했거든. 그죠? 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의 웨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해시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보면 저 일본에서 보면 인센티브를 줄 때 최종적으로 승인된 블록이라고 했는데 그럼 저쪽 그렇게 해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까지 승인된 게 사실은 아닌데 승인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 블록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승인이 됐지. 근데 맨 블록체인 맨 마지막에 연결되는 이런 행태로 승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종 블록의 승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맨 마지막에 연결되는 그 블록에 들어있는 글들은 승인이 아주 약하게 승인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취소가. 이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그 뒤에 다시 블록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뒤에 쭉 연결됐잖아요. 이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가 만든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코인베이스 거래라든지 이 거래가 취소가 되기가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취소되려고 그러면 이것도 취소가 돼야 되고 이것도 취소가 돼야 되고 다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자급 증명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나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래야지만 여기 들어있는 거래가 취소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블록에 들어있는 거는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승인이 아주 견고하게 승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뒤에 블록이 계속 연결이 되면은 안쪽에 있는 거래일수록 취소가 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뒤에 6개의 블록이 연결이 되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1시간 이후에. 1시간 이후가 돼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게 만약에 거래가 여기 있는 거래가 있잖아요. 거래가 취소가 된다. 그럴 때 코인베이스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있잖아요.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거래가 취소, A 블록에 있는 거래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A에 있는 거래하고 B에 있는 거래하고 겹치겠죠, 그죠?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거래가 다 전달이 된 거니까 대부분은 겹치겠지만은 만약에 A에는 포함되어 있고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거래가 있다. 그러면은 그 거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그 다음 블록에 들어가는 거죠. 적합한 거래면은, 그죠?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가면 그 다음 블록에 들어가 이렇게. 그 거래가 지연이 되는 이런 의미지 거래 자체가 캔슬이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승인됐다가 승인이 취소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다음 블록에서 승인이 되는 이런 구조라. 구조 자체. 근데 코인베이스 거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코인베이스 거래라는 건 블록마다 딱 하나씩 채굴자한테 이렇게 지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거래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채굴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승인된 블록이 취소가 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한 그런 인센티브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거죠. 이게 비트코인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동시에 그러니까 막 채굴자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거의 동시에 성공해도 그 중에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전부 다 채굴 노력이 다 낭비되는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문제가 되지만 일단 이렇게 공략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